아이고.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확률. 오늘 나도 모르게 아빠 4시 반 수업을 하면서 촬영을 막 했다? 근데 순간 또 생각이 든 거야. 아, 우리 아빠 수업 촬영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아빠 애들이 갑자기 우리 반 수업한 거 촬영해서 올려달래. 이제 한 번쯤은 뒷반이 아니라 앞반 수업을 촬영해서 올려줄 때가 됐다. 일단 해봐. 그랬는데 앞에서 이 자리에 앉은 애는 눈이 반쯤 풀려 있고 저 자리에 앉은 애는 몸을 베베 꼬고 있고 이 자리에 앉은 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정은이가 여기 앉았었지?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애는 막 되게 피곤해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야,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초췌한 침체된 분위기의 수업을 촬영해서 올리면 이게 뭐가 재밌냐?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앉아있던 승주 자리에 앉아있던 애가 재밌다고 자기는 지금 너무 열심히 수업하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폐기하고 이걸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심장이 있잖아, 그지? 예비 정교 부회장. 자, 그래서 오늘은 확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오늘도 경우에서 우리 첫날 배웠을 때 처음에 기본적인 정의랑 계산하는 방법들 몇 가지 얘기하고 그냥 끝났었지. 첫날은 뭐 별거 없었잖아. 그거랑 똑같아. 오늘도 확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의가 뭐고 확률이 무엇인지 그리고 확률에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용어들만 설명을 하고 나면 오늘도 그냥 그걸로 수업 끝이야. 그러면 그것들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미리 스포를 하면은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미리 뭐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들 막 이런 거 있지. 새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경우에서에서 했던 내용들과 연결을 지어서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업에서 경우의 수랑 확률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정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다음날 수업은 쉽게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 잘 기억하면서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손 들고 얘기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오늘 해야 될 거 첫 번째 기본적인 정의인데 정의 여러분들 책에 예쁘게 써져 있어. 뭐라고 써져 있니? 확률의 정의가. 짧게 요약해봐. 그 길게 써져 있는 말을 짧게 요약해봐. 뭐라고 하면 될까?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A라는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 가능성이잖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 만약에 일어난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 일어난다라면은 이게 일어나는 게 더 신빙성이 있을까?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신빙성이 있을까? 이것을 수치화 시켜 놓은 것이 바로 하나의 확률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복잡한 얘기까지 타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확률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뭔가 되게 좀 우리의 어휘 수준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헷갈리는 요소가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아까 은성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기억을 할 거야.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 자, 하나의 수식으로 정의를 해서 확률의 기본적인 정의를 기억을 하도록 할 거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것을 하나의 확률로 정의를 내리고 지금부터는 확률이다 하면은 P라는 대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될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네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건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로 나왔었잖아. 앞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특정한 사건들에다가 알파벳 문자로 치환해서 이름을 붙여줬었지. 뭐 A라든가 B라든가. 그러면 확률 역시 마찬가지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전체 경우의 수분에 A라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B라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전체 경우의 수분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확률이 등장을 하겠지. 그랬을 때 그 확률들 각각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P라는 알파벳 문자를 쓰기는 하겠지만 이 뒤로 괄호를 쳐서 괄호를 해서 공간이 좁아. P라고 쓰긴 하겠지만 괄호를 쳐서 여기 안에
사건의 이름을 같이 적어서 표현을 해줄 거다. 확인되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표현을 하게 될 때 A라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 즉 확률 자체를 PA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구하게 되는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나게 될 경우의 수로 찾게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쉽게 요약을 해본다면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결국 두 가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찾으면 돼? 그렇지.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되겠지? 이 두 개를 찾은 다음에 3단계 뭐 하면 돼? 비율로 비율화 시키면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확률을 만드는 방법이 된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비율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비율 자체는 사실 따지고 보면 비율 뭐분의 뭐야? 초등학교 때 하잖아. 초등학교 때 비율 안 배웠어? 응, 비율. 야, 왜 갑자기 시선을 다 헷갈려? 너 왜 눈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깊게 내려와 있냐? 비율. 뭐라고? 그래, 기준량 분의 비교량. 이렇게 만들던 거 있었잖아. 확인돼요? 이 방법을 통해서 똑같이 기준량 대신에 뭐? 전체 경우의 수. 비교량 대신에 뭐?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써서 비율화 시킨 게 바로 뭐다? 하나의 확률이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라고 확률의 정의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PA분의 P, 여기 PA라는 녀석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 여러분들 조금 더 뒤에 가서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전체를 나타내게 될 때 있지? 전체를 알파벳 문자, 대문자, U를 써서 표현을 하거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위에 A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지? 사건 A의 경우의 수니까. 그냥 손쉽게 A를 나타낸다 해서 전체 U분의 A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확인되니? 네. 근데 전체 U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잖아. 개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수, 영어의 약자, 넘버의 약자를 써서 N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의 확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언제 배우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쓰는 표현이야. 확률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정도는 지금도 같이 기억을 해줘도 상관없다.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 확률을 찾는 방법 어떻게 찾는다? 여기까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통해서 찾는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따로 구하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따로 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 분의 특정 경우 이렇게 비율로 만든 게 바로 확률이다. 확인됐습니까? 확률 만드는 거 생각보다 간단하죠? 단지 귀찮을 뿐이야. 2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알겠지?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우리 지금부터 확률을 좀 만들어 볼 거야. 자,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사건을 찾을 거야. 확인되니? 그럼 주사위를 던졌어. 누가 나올 수 있어? 1이 나올 수 있지. 또 2, 또 3, 4, 5, 6이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애들이 결국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이지. 이런 애들을 우리는 하나의 변수값 x라고 잡을 거야. 뒤에 가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그냥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1, 2, 3, 4, 5, 6이 나와. 이런 경우의 사건이 있어 정도로 기억을 해도 좋아요. 확인됐지?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우리는 하나씩 찾을 수가 있겠지? 자, 주사위를 던져서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할게. 1이 나올 확률을 찾을 거야.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수 몇 가지? 6가지. 그 중에 1이 나오는 경우수 몇 가지? 1가지. 그럼 확률은 얼마라고 보면 돼? 그렇지. 6분의 1이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그럼 자, 다시 주사위를 던져서 이번에 2가 나올 확률. 전체 경우수 몇 가지? 6가지. 2가 나오는 경우수 몇 가지? 그럼 얼마? 그래, 6분의 1이야.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의 확률로 전부 다 나올 수가 있겠지? 확인돼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 표를 보면서 두 번째,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확률들을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지. 다시 말하면 경우의 수라는 녀석을 분자와 분모에다가 적어 넣을 거란 얘기야. 맞지?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떤 걸 경우의 수라고 불렀어? 경우의 수가 뭐지? 나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깜지 이 새끼들. 야, 너 사기꾼. 어떻게 됐어? 너 사기꾼. 야, 아저씨들 둘 내일 5시까지 들어와라. 야, 경우의 수가 뭐냐고. 생각할 시간 충분히 줬잖아, 깜지 얘기하면서. 그럼 그 사이에 나 같으면 찾아봤겠다, 앞에 거. 뭐라고? 그렇지. 저 봐. 저렇게 현명하게 움직여야 돼. 정규 부회장은 달라. 정규 부회장의 제목은 다르다고.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 말해 가지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수를 센다는 얘기지. 자연수 단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그런 가지수를 세게 될 때 이 확률이라는 녀석의 값 자체가 음수로 나오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 성질 첫 번째 확률은 음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음수 값이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가지수를 세게 되는 게 경우의 수였잖아.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고 분자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지. 전체 경우의 수보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 왜? 특정 사건 자체가 전체 경우 중에 일부분을 따로 추출해낸 거니까. 확인되죠? 다시 말하면 P는 분수값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1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즉 클 수 없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특정한 하나의 확률, PA라는 확률값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소로 나올 수 있는 값이 얼마일까? 최소로 나올 수 있는 값은 n분의 0이야. 맞아요?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값은 n분의 n이 되겠지. 전체 경우와 사건의 경우가 같아질 때. 그럼 최소는 왜 n분의 0이야? 안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을 예로 들자면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16이 나올 확률을 찾으라고 시켰어. 주사위 던져서 16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맞죠?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한 명을 뽑을 거거든? 25살을 뽑을 거야. 확률이 있어, 없어?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뽑을 수가 없어.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지? 그러니까 확률은 얼마야? 가능성이 없다? 0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뭐야? 밖에 어디 공사해? 이 밤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여기 보이는 이 0이라는 경우의 수 보이지? 0이라는 경우의 수는 결국에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가 빵이란 얘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0이라는 이 가지수는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세 글자로 줄여. 세 글자 단어로 줄여. 맞추면 오늘 숙제 줄여줄게. 똑똑한데? 불가능 맞는 것 같아? 야, 책에 나오면 줄여준다고 하겠냐? 안 나오니까 줄여준다고 하지? 이거 뭐야? 0을 우리가 다른 말로? 공. 공. 그래서 공사건이라고 불러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 이거 못 맞추는 거였어? 좋아, 그러면 한 번 더. 자, 그럼 이제 여기 봐. 여기 n으로 나왔지? 이건 뭐야? 전체 경우에서는 똑같지?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을 찾으래. 그러면 1부터 6까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가 n인 경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요 n인 경우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n인 경우는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야. 자, 마찬가지로 이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 세 글자로 줄일 거야. 반사건. 반드시 일어나니까 반사건. 야, 근데 뭔가 임팩트가 좀 없어. 무사건. 어? 무사건. 무사건? 무조건. 아, 무조건 일어난다 해서 그럼 무사고는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거냐, 이 새끼야? 필사건. 필요? 필. 뭐, 필수로 일어난다? 그냥 필요한 사건이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유사건. 유? 유는 왜? 어? 전사건. 왜? 전체. 정답. 전사건. 아, 이거 맞추면 안 되는데? 아씨. 전사건. 전사건. 야, 이 찬스를 널 위해 쓸래? 아니면 모두를 위해 쓸래? 그래? 그럼 너 내일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아니 너 어차피 들어와야 돼. 그걸 빼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네. 착한 척. 어?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이 시점에 심장이었으면 절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나왔어. 승자, 너는 정규 부회장으로서 제목이 아니야. 자, 어쨌든 이렇게 확인됐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요새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맞아. 근데 어쨌든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본다면 공사건은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즉 다시 말하면 공사건이 등장을 했을 때는 확률의 값이 얼마가 되겠어? 0이야. 그 다음에 전사건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전체 경우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확률의 값이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찾아라. 공사건을 확률화시킨다라면 이 값은 0이 되는 거고 전사건을 확률화시킨다라면 이 값은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확률 PA라는 녀석의 값을 우리가 기억할 때,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느냐? 0 이상 1 이하의 값으로 무조건 확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n분의 0, n분의 1이라고, n분의 n이라고 기억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0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확률 값이 갑자기 막 6분의 7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잘못 구한 거야? 제대로 구한 거야? 잘못 구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파악하고 가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6가지 경우 말고 다른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만약에 여기다 내가 어차피 x는 변수를 적는 거잖아. 7이라고 적었어. 그럼 그때 확률은 얼마겠어? 0. 마이너스 10이라고 적어도 0. 그럼 어차피 0인 거 굳이 적을 필요 없겠지. 그럼 이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의 전부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들 다 더해봐. 얼마야? 1. 다시 말하면 이게 1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다시 여기서 두 번째 하나의 성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있지? 확률이라고 글자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PA라는 확률 보이지? 이것들의 총합이야. 합은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어. 확인되니?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때의 확률을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거 그냥 x1이라고 해. 여기도 만약에 x2, 여기도 x3, 여기도 x4, 여기는 x5, 여기는 x6 이렇게 써버린다고 하면 x1부터 x6까지가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 지금 문제에서 x1부터 x6까지를 다 더한 게 얼마겠어? 6이겠지. 왜?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6이니까. 모든 경우의 수잖아. 지금 너네가 얘기했잖아. 1부터 6까지 일어나는 요 6가지 말고는 다른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결국 이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확인되니?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거를 각각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PA라는 확률의 총합이 되는 거잖아. 확인되니? 그럼 다 더하게 되면은 분모는 6이겠지. 분자는 x1부터 x6까지 더한 거겠지. x1부터 x6까지 더하면 당연히 얼마겠어? 6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6이니까 합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살핀다라고 하면 여기서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이렇게 축소시켜 볼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확률 값들을 바꿔보는 거지. 지금부터 1번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4야. 3이야. 얘가 12분의 7이야. 얘가 나올 확률은 x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x가 당연히 얼마겠어? 12분의 2. 확인됩니까? 네, 그렇게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거를 역산해서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뭐가 일어날 확률인지도 몰라. 그냥 x의 값을 하나의 숫자로 취급하면서 구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두 번째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는 거 이거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나요? 네. 이해돼요? 네. 나 이게 오늘 수업해야 될 내용이 전부인데? 조금 더 할까? 조금 더 할까? 빨리 말해.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은 거 가지고 우리는 바로 어디 볼 거냐? 필수 문제 1번. 그냥 눈으로 볼래. 보입니까? 자, 빨간 공이 3개, 노란 공이 2개, 파란 공이 5개 들어있죠? 그러면 이 바구니 안에는 공이 전체 몇 개 들어있는 거야? 10개 들어있지? 자, 여기서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을 찾으래. 그럼 전체 경우에서 10개 분해. 파란 공이 계속 5개잖아. 그럼 10분의 5가 바로 확률이 되겠지? 그럼 정답이 뭐가 되겠어? 그렇지. 무조건 약분까지 다 끝내는 거다. 정답을 적을 때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그걸로 끝이야. 그럼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우리 이 바구니에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초록색 공 하나 꺼내고 싶어. 초록색 공을 꺼낼 확률은? 그렇지. 0이 되는 거야. 초록색 공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서 2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보자.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거야. 맞지? 근데 거기 문제 보면은 동그라미 하나 쳐봐. 서로 다른 동전. 서로 다른 동전 쳤습니까? 서로 다른 동전이라는 말이 나옴으로써 우리는 동전이 서로 다르게 생긴 거잖아. 예를 들면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아니면 그냥 ABC라는 동전이라고 생각해도 돼. 확인됐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동전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거든? 왜 중요할까? 조금만 더 알아듣기 쉽게. 이게 서로 같은 동전이었잖아? 그러면 자, 앞면이 F야. 이거랑 이렇게 돼 있는 게 서로 같은 동전이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둘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 왜? 서로 똑같은 동전이잖아. 앞면 2개, 뒷면 하나인 거잖아. 앞면 2개, 뒷면 하나인 거잖아. 그러니까 앞면이 몇 번째 나오는지가 중요해? 같은 동전인데 뭔 상관이야? 확인돼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동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나버리게 되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지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A, B, C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조금 헷갈린다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해버려. 얘 50원짜리고 얘 100원짜리고 얘 500원짜리야. 서로 다른 동전은 이렇게 구분해도 되잖아.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 같아 달라? 다른 게 확실한 거지. 누가 앞면이고 누가 뒷면이니까 달라지는 거니까. 확인돼요? 서로 다른 동전은 이런 것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확인돼요? 그럼 이 서로 다른 걸 문제에다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 FFT랑 FTF 여길 보는 거야. FFT랑 FTF가 서로 다르지. 다시 말하면 얘네들끼리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분명히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구나. 확인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보자고. 어쨌든 첫 번째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으라 그랬지. 우리 어떻게 찾을래? 그러면 필수 문제 2번에서 모든 경우의 수. 자,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 하나씩 생각하자. 50원짜리 동전이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50원짜리 동전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앞 아니면 뒤니까. 동전이 세로로 쓴다는 선택지는 없어. 그럼 자, 100원짜리는 2가지. 500원짜리도 이거 전부 다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몇 가지? 8가지. 이게 첫 번째. 모든 경우의 수. 확인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선택지를 가져가야 된대?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 우리가 직접 나열하지 않고 찾고 싶어. 나열하지 않고. 그럼 바꿔봐. 앞면이 2개란 얘기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동전 3개 중에서 앞면으로 나올 동전 몇 개를 뽑으면 돼? 2개. 그럼 그냥 바로 우리는 3개에서 2개를 뽑을 건데 뽑는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여기서 말하는 뽑는 순서라는 얘기는 50원짜리랑 100원짜리를 뽑을 때 50원, 100원을 뽑나? 100원, 50원을 뽑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으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뭘 쓰면 돼? 콤비네이션.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3번째 뭐래요? 앞면이 2개가 나올 확률을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의 확률 PA는 어떻게 찾으면 돼? 8개 중에 3개. 그래서 8분의 3이구나. 약분도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정답으로 찾으시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 문제 3번으로 가보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내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x, y라고 했어. 이때 3x 플러스 y가 11이 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그랬어. 자, 그럼 필수 3번. 일단은 똑같이 찾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부터 찾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렇지. 첫 번째 6가지, 두 번째 6가지니까 36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찾을 거냐? 3x 플러스 y가 얼마? 11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겠지?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직접 나열을 해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왜? x,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1, 2, 3, 4, 6밖에 없으니까. 그럼 x에다 얼마부터 집어넣을까? 1부터? 그럼 1 집어넣으면 3인데 얘가 1이면 얘가 얼마 돼야 돼? 8.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주사위 던져서 8 안 나오니까. 그럼 얘가 2면 나오겠지? 구할 필요도 없어. 나오는 것만 알면 되잖아. 3일 때는 나오겠지. 4면 음수로 바뀌니까 안 나오겠지. 그럼 그 뒤로도 계속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가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2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확률을 만들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 확률 만들 때 선생님 지금 계속 이렇게 쓰고 있잖아. A가 일어나는 확률이다 해서. 근데 이거 만약에 싫으면 그냥 P라고 써도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구분할 필요 없어. 자, 원래는 어떻게 쓰냐면 하나의 확률을 A가 일어나는 확률이다 하면 PA다 해서 대문자로 쓰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하나의 확률을 숫자 값으로 준단 말이야. 상수값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소문자 P를 써도 돼. 그래서 소문자 P는 얼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P는 지금 뭐야? 36분의 2지? 얼마야? 18분의 1 이렇게 써도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표기는 하면서 따라 내려가. 그래 여러분들 서술형 쓸 때 감점 없다. 아니다. 이거 썼다고 감점하려나? 선행했다고? 그럼 그땐 진짜 교육청 가자. 응. 자,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좋아.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볼까? 자, 필수 문제 4번. 눈으로 보고 갈 거야. 자, 지금 안에 우리 혹시 이 중에 생명이 있습니까? 자기 노란색 구분 못한다. 부회장? 노란색 구분 안 돼? 돼? 오케이. 그러면 부회장, 이 그림 안에 노란색 몇 개 있어? 어? 맞아? 그 그림에 노란색 4개 맞아? 진짜 응? 이 바구니가 노란색이고 달걀은 빨간색이랑 하얀색 있는 거 아니냐? 문제 노란색이 문제에 노란색이라고 써져 있어서? 오케이. 좋아. 자, 그럼 노란색 달걀 4개 있지? 전체 달걀 몇 개야? 10개. 그래, 우리 반 수업이 재밌다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노란색 달걀에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자, 파란색 달걀에 나올 확률은요? 그렇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이니까 0이 되겠지? 그러면 노란색 또는 흰색 달걀에 나온다. 노란색 또는 흰색이면 안에 있는 달걀 아무거나 꺼내도 되는 거잖아. 전사건이겠지? 그러니까 확률 얼마야? 1. 그래, 그렇게 찾으면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필수 문제 5번.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고 찾을 겁니다. 필수 문제 5번. 경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추천권 25장을 포함해서 100장의 추천권이 들어있대. 그럼 100장 중에 25건이 당첨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당첨될 확률은 얼마겠어? 4분의 1. 그럼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이지. 어떻게 찾았어? 4분의 3? 전체 확률 1에서 당첨될 확률을 4분의 1을 뺐어? 왜 그랬어? 내가 세상을 둘로 나눠서 보지 말라 그랬잖아. 잘생겼다의 반대말은?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왜?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지금은 당첨된 사람이 있겠지? 그럼 또 뭐가 있겠어? 당첨 안 된 사람이 있을 거잖아. 또 뭐가 있겠어? 안 한 사람은 애초에 카운팅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지금은 당첨된 사람과 당첨 안 된 사람 두 사람 말고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빼도 상관없는 거야. 반대니까. 알겠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하기 싫잖아? 그러면 그때는 이런 거 해도 돼. 뭐 해도 되냐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얘기거든? 뭐냐면 6건이야. 6건. 6건에 대한 얘기 우리 앞에서도 했었지? 6건에 대한 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 전체 경우에서 빼라 그랬잖아. 특정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뭐가 만들어진다?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만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확인돼요? 요 경우를 이용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문제를 딱 읽어봤어. A와 B라는 선택지가 있어. 또 다른 C라는 선택지가 있는지 나한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떤 선택지를 고를까? B라는 선택지도 있을 수 있고 C라는 선택지도 있을 수 있고 D라는 선택지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서 문제를 풀기는 너무 힘들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자고. 전체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 중에서 A라는 부분 있지. 그것만 없애고 나면 나머지는 뭐야? B가 되건 C가 되건 D가 되건 우리한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A가 아니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뭉뚱그려서 가는 거야. 확인돼요? 확인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있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 중에 숙제에 대한 사기를 친 사람이 여기 있어. 예를 들자는 거야.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기친 사람들을 내가 제외를 시켰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아니지. 그게 아니라 사기를 치지 않은 게 되는 거지.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한테 안 걸렸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사기를 안 치고 정직하게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얼굴에 철판하고 뻥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런 구체적인 이유들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6건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케이스들을 다 찾지 말고 그냥 확실한 거를 제외하고 나면 그거 아닌 경우는 반대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확률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써먹게 돼. 왜냐? 6건을 일반적인 경우에서 쓸 때는 전체 경우에서 찾는 것 자체가 일이었단 말이야. 계산을 일일이 다 해야 되고 특정한 경우를 찾는 것도 다 일이었잖아. 근데 확률에서는 이 전체 경우 찾는 게 너무 편해졌어. 왜? 아니 그냥 1이니까 반드시 일어날 확률 1이잖아. 이걸 확률화 시키면 무조건 1이 되는 거 아니야. 전체가. 맞아요? 아니요? 거기서 특정한 A가 일어날 확률 PA를 빼버리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등장하겠구나. 확인돼요? 아마 내가 뒤로 쭉 쓰다 보면은 확률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으면 소문자 P로 계속해서 쓸 거야. 그럼 소문자 P가 보면 이거 확률이구나. 쟤 또 귀찮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너네도 같이 쓰지 말고 서술형 쓸 때는 P라고 쓸 게 아니라 확률이라고 써야 된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6건이라는 녀석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이 6건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 내가 아마 지난번인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떤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6건 쓰라고 그랬지? 기억나? 얘기 안 했어? 아니 기억이 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얘기를 안 했으면 안 했다.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얘기해 줄게. 6건을 반드시 사용해서 요 계산을 따라가야 되는 방법은 누구냐?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6건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을 예뻐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 이런 분위기 아닌데? 그치?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 저기 퇴근시키자? 그럼 우리 분위기 아니잖아. 남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게 우리 분위기지. 남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생각해봐. 몇 명 남기면 돼? 한 명 되지? 두 명도 되지? 세 명도 되지? 네 명도 되지? 쭉쭉쭉 세다 보면 전체 다 남겨도 되지? 확인돼? 그러면 이런 모든 케이스들을 우리가 다 찾을 거야? 다 확률화 시키기 너무 빡세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적어도 하나는 말을 지금부터 빼고 나머지 공부 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원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최초에 몇 명이야? 0명. 모두 다 보내겠다. 0명. 그 다음 1명, 2명, 3명, 4명에서 전체까지 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적어도 하나라는 말을 했을 때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딱 하나 있어. 뭐야? 0명. 맞죠? 그러면 그 말을 직접 적용시키면 적어도 하나를 남길 거야 라고 한다면 전체 확률 1에서 모두 다 퇴근을 시키는 경우에 대한 확률을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는 남아 있겠지. 그것만 아니라면.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문제에다가 바로 써먹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책에 있는 필수 문제 6번을 먼저 볼 거야. 6번 문제 봐봐. 그럼 6번 문제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동전을 몇 개 던져? 3개 던지지.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1개는 앞면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럼 앞면이 몇 개여도 돼? 1개여도 되지. 2개여도 되지. 3개여도 되지. 그러면 우리는 원래대로 찾는다면 첫 번째, 앞면이 1개가 나오는 사건. 두 번째, 앞면이 2개가 나오는 경우, 사건의 경우의 수. 세 번째는 3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다 더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은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을 찾아서 더해야 되겠지. 확인됩니까? 근데 이거 다 계산하기 싫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여사건 이용하면 된다고.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여사건 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확인돼요?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전체 확률 1에서 뺄 거야. 뭘 빼야 될까? 앞면이 1개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3개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누굴 제외시키면 얘가 남겠어? 앞면이 0개 나오는 경우를 찾으면 되잖아. 앞면이 안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의 앞면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럼 결국 앞면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이 경우를 찾고 싶은 거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얘만 남는 거잖아. 그럼 얘를 반대로 바꿔. 뭐가 되겠어? 앞면의 개수가 1개보다 작으면 되잖아. 이걸 수직선에서 보면 되잖아. 앞면이라는 걸 미지수 x로 놓고 본다라면 미지수 x 값이 1보다 어때? 이상이 되는 이 범위를 찾고 싶잖아. 맞지? 그럼 이거가 찾고 싶어. 전체는 이 전체잖아. 여기서 얘만 남기고 싶은 거야. 누가 사라지면 돼? 이쪽 범위가 사라지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쪽 범위가 누구야? 앞면이 1보다 작은 범위 아니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이 앞면이 1개보다 작아. 앞면도 어차피 개수잖아. 개수는 음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몇 개야? 1보다 작으려면 0개밖에 없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체 확률 1에서 앞면 자체가 0개가 나올 0개의 1 확률을 빼버리게 되면 그때가 바로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게 되는 확률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사건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상황 자체를. 그래서 지금 여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말만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를 했어. 첫 번째 여사건. 상황 맞춰서 1개, 2개, 3개가 되니까 0개가 선택되는 경우를 빼먹었으니까 요거 하나만 없어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눈을 보고 판단해도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난 이런 판단이 안 서는데요? 식으로 써. 앞면이 하나보다 커. 이것만 남기는 거잖아. 하나보다 이상인 거. 그럼 반대되는 경우는 하나보다 작은 거 빼면 하나보다 작은 거잖아. 이것만 제외시키면 되잖아.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직선으로 나타내. 그 수직선에 해당하는 반대 부분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고. 어떻게든 요 경우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자, 앞면이 0개라는 얘기는 결국에 뒷면이 몇 개라는 얘기야? 뒷면이 몇 개?
야, 여기 수업 듣는 사람 한 명밖에 없냐? 뒷면이 몇 개? 아줌마, 신입생, 뒷면 몇 개? 앞면이 0개야. 뒷면 몇 개? 야, 이 그지 같은 거야. 동전을 던지면 뭐가 나와? 앞 아니면 뒤. 그럼 앞면이 안 나왔던 얘기는 뭐란 얘기야? 그래, 뒷면이 3개. 여기서 네가 아하를 하면 내가 열이 받아, 안 받아? 뒷면 3개. 그죠? 그러면 뒤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8분의 1. 그럼 1에서 8분의 1 빼니까 얼마야? 8분의 7. 그래, 이렇게 그냥 쉽게 계산이 되잖아. 하나, 두 개, 세 개를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확인됩니까? 네. 근데 만약에 싫어. 선생님, 저는 여사건 싫은데요? 하나, 두 개, 세 개 찾고 싶은데요? 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자.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전체 경우에서 8분의. 동전 3개이잖아. A, B, C라는 3개의 동전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앞면이면 되지. 앞면 나올 거 하나 뽑으면 되잖아. 30일 쓰면 돼.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 그럼 얼마야? 8분의 3. 그지?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는 3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2개. 그럼 8분의 32. 그럼 또 얼마야? 8분의 3. 맞죠? 자, 3개 나오는 경우는 다 3개지, 다 앞면이지. 이거 한 가지잖아. 그냥 8분의 1. 맞습니까? 그럼 얘 다 찾았잖아.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럼 얼마 돼? 8분의 7.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근데 귀찮지 않아? 그래서 6건 쓰라는 거야. 6건을 한 번만 찾으면 되잖아.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서 6건이 이거 선생님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생각을 해서 이걸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니네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시험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게 계속 생각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고 선생님 이거 6건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6건 안 돼요? 계속 얘기를 하고 물어봐. 알겠죠? 그냥 무턱대고 선생님 몰라요가 아니라 선생님 이거 6건으로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없을까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거. 선생님이 자주 하잖아. 그런 거. 그런 질문들 계속. 심장. 알았냐?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우리 필수 문제 5번 보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5번의 두 번째 거 봐봐.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천권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지. 그러면 추천권이 나올 확률을 빼고 나면 뭐가 되겠어? 나오지 않을 확률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서 찾은 4분의 1을 1에서 뭐 하면 돼? 빼면 나오지 않을 확률 나오겠지? 이렇게 그냥 쉬운 문제도 6건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간단한 문제들 한번 풀어봤어. 어려운 거 있니? 없지? 오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얘기한 거는 첫 번째 확률이라는 녀석의 기본적인 정의 얘기했는데 확률의 정의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래서 이 확률을 만드는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 찾고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찾아서 비율로 만들면 된다. 연습해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하게 생각을 해봐라. 알겠죠? 그리고 나오게 되는 이 확률의 성질. 첫 번째, 이런 얘기들 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얘기들인데 결국은 이거야. 하나의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지게 될 거다. 확인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확률의 총합은 여기 지워졌네?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확인됐죠? 그리고 6건이라는 녀석. 앞으로는 적어도 하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6건 이용할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을 빼버리게 되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만 남게 되겠구나. 그럼 말을 바꿔봐.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찾아서 뺐어. 그럼 뭐가 남겠어? A가 일어날 확률만 남는 거야.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그건 편하신 대로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확률의 정의고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성질들 짧게 딱 정리한 거야.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궁금한 거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말을 해, 말을. 안 적어. 없습니까? 그럼 자, 영상 잠깐 끊고 바로 프린트 질문 좀 받읍시다.